예, 저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보험 수리 및 보험 수리학 1, 2차 시험 강의를 하고 있는 유종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여기서 그 SOA의 그 STEM, 그러니까 이제 Short Term Actuarial Mathematics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아니고 이제 IFRS 17 관련한 이제 그 기준서하고 적용 지침 이것도 이제 직해서를 했고요. 하여튼 요 미래보험교육원에서는 제가 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보험 수리 1, 2차 보험 수리 수리학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시험을 합격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그 창궐해 가지고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시험 봤던 게 좀 기간이 늦춰지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쉽게 낸다고 했는데 오히려 합격률은 떨어지는 1차 시험의 경우에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뭐 약간 좀 그 일부 과목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시험 합격이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미래보험교육원을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 뭐 젊어서부터 이제 보험 수학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 굉장히 이게 많죠, 그죠? 노테이션 키워드들도 많고 공식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절대로 일부러 암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뭐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도 그 암기한 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어느 정도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리 중심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한 1998년도 정도에 제가 그때 워터루 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다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될 기수표라고 하는 커뮤테이션 테이블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 원칙, 기본 원리 기준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교재들이 좀 그런 차원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부족하나마 강의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논리적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까먹고 싶어도 까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어떤 그 원리 하에서 자기가 이제 손으로 직접 연습을 하고 그것을 이제 머리에 새기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도록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와 논리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의 뭐 마치 방정식 풀듯이 우리 대수적으로 방정식 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일본식의 어떤 그 보험 수학이었고 실무에서도 이제 아직 그렇게 좀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 중심 그다음에 이제 IFRS 17이라고 국제 회계 기준 보험 계약 부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통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 지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올해는 안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IFRS 17에 그 있는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보험계약 부채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올해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내년에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통계적인 어떤 그 과정 이런 부분에 그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험 수학 자체도 이제 통계학적인 차원에서 통계학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기억하기도 쉽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본 원리, 논리적 과정으로 해서 막 억지로 안 외워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요. 물론 이제 나 통계학이 약해요 그러시겠지만은 그래 봐야 뭐 어느 정도 이거를 그 뭐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가 뭐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 뭐
그 누적 확률 분포, 그다음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시스템, 그 체계 자체에서 이해를 하면은 어떤 그 복잡한 공식들도 그 연관성 있게 그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험 수학, 보험 수리학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뭐 그들이 먼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100년도 넘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액추얼리얼 사이언스라고 해요. 액추얼리얼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책에는 액추얼 매스메틱스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꼭 매스메틱스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공부, 보험 관련된 공부는 액추얼리얼 사이언스고 이 액추얼리얼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쪽에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 하기 어렵고 고급이고 그죠?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전문가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조금 그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엑셀 제가 그 학원 출신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뭐 큰 회사는 뭐 어차피 공채나 뭐 이런 걸로 뽑지만 적어도 이제 그 소규모 아니면 계리법인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는데 엑셀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엑셀에서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 배운 공식들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식을 못 짜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해서 조금 연습시키는 거를 제가 해드리면은 꼭 뭐 손으로만 써서가 아니고 엑셀 안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짜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식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그 내가 그 공식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엑셀을 제가 조금 그 같이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자론에서부터 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그 미래지향적인 지식 습득 그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공부할 때 자기가 미래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리사회에 어떤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 뭐 그 국제 계리사회에서 나온 그 실무 연구 논문 그걸 이제 모노그래프라 그래요. 거기에서 위험 조정, 리스크 어저스먼트 그게 이제 IFRS 17 그 있는 내용을 국제 계리사회에서 해설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최종 감수하고 계리 연수원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실무 교육이나 아니면은 IFRS 17 관련된 그런 해설 이런 걸 할 건데 그거 시험 보는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IFRS 17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국제 회계 기준이고 유럽에서 나온 건데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계리사회에 가보면은 이런 actuarial paradigm shift라고 할 정도로 보통은 paradigm change라 그러지 shift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게 시행되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IFRS 17에서 하게 되면 계리적인 어떤 패러다임, 그죠? 우리가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그냥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점프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지금 평생 이쪽에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 이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거를 제가 뭐 캐나다, 미국 사람, 미국 계리사, 뭐 영국 계리사 해가지고 거의 12, 13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익혔기 때문에 단지 그냥 보험 수학 강의하는 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모티베이션을 많이 시켜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뭐 최소한 뭐 한 최소로 하더라도 뭐 한 2년, 그죠? 2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선진국에서는 이거는 뭐 10년 이내에 끝나지 않은 공부입니다. 이런 계리 쪽 액추어리얼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이고
따라서 이제 컴펜세이션도 높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면서 아 이런 거는 뭐 이렇다 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동기부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FRS 17에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츄얼 사이언스다. 단순한 수학이 아니다. 뭐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 보험료, 준비금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 재무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약자로 제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해가지고 IFRS 17 번호는 이제 보험계약 부채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부채를 측정해야 되고 손익을 다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다 미래에 대한 프리딕션 예? 원리에 근거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지금 배우는 보험 수학이 완전히 100%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요만큼 원리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빠져 있고 뭐 일본 빠져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나머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어떤 액츄얼 사이언스 차원에서의 그런 지식 그리고 또 실무적인 거 이런 것들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그 제가 많이 좀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아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을 많이 동기부여를 해요. 열심히 하시도록. 지금 현재 IFRS 17이 2023년부터 시행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무제표 안에서는 이제 비교 재무제표가 있어서 2022년 결과까지 비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마다 내년까지는 다 완벽하게 돌아가서 2022년부터는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보험 부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익을 따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우리가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보험 수학하는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에서 이제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프레시 시키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도록 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이 강의는 시험을 합격하는 게 최선인데 특히 이제 그 하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1차 시험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나오면서 이자론, 생명함수, 생명보험 여기에서만 지금 문제가 집중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편중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쉽게 내려고 앞쪽에서 좀 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 뭐 대강 뒤에서 하니까 그냥 암기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시험 직전에 충분히 그거를 리프레시 안 시켰으면 그러면은 이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헉헉 걸리고 시간 싸움에 또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망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나쁘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문제는 좀 골고루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기본적인 앞에 부분에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고 늦게 보니까 좀 쉽게 낸다라는 차원으로 했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거를 많이 보잖아요. 뒤로 갈수록 막 어려워. 뭐 마르코프 체인 나오고 뭐 막 연생보험 나오고 막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앞에 부분에서 쉽게 냈는데 이제 그쪽 거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보기 힘들고 또 공식을 막 그냥 때려 외웠다가는 자꾸 까먹고 뭐 잘 생각 안 나고 하게 되면은 시험을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여러분들 미래에 이 그 액추어리 그 보험 계리 전문 인력을 꿈꾸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하여튼 저랑 같이 강의를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들으셔서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면서 또 원리, 논리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출발을 하면 앞으로 뭐 4년, 5년, 10년, 뭐 이제 미국 쪽 이런 계리 시험 아니면 영국 쪽 계리 시험 이런 것들을 또 보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그 동기부여까지 되면서 이제 시험에서도 그 동기부여 하에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합격을 원하시면 우리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이미 제가 이제 그 1차 시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2차 시험 준비 또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을 저희 미래보험교육원에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